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읽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독감이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독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플루자라는 신약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서야 도입이 되지만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약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요. 정말 기대를 할 만한 약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감 신약 조플루자 획기적인 신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독감 치료제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타미플루가 있죠. 그리고 그 타미플루와 똑같은 혹은 비슷한 성분들로 만든 오셀타미버 카피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플루자는 현재 런칭을 앞두고 있는 독감 신약입니다. 아직 국내 제품이 생산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외 제품으로 사진을 가져왔고요. 당연히 국내 제품은 한글로 써져 있겠죠, 패키지에도. 지금 현재 많은 나라에서 로슈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개발은 시오노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일본 회사예요. 시오노기에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약이 팔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 11월 기사입니다. 조플루자가 일본 독감 치료제 시장 1위. 2018년 3월에 출시됐는데 6개월간 시장 점유율 65% 차지. 그 신약이 정말 획기적이지 않으면은 출시되자마자 마켓쉐어를 반 이상 가져간다는 거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이나 일본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약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게 어떤 약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커다란 이 전체가 세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그 안에서 핵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핵산들이 들어가서 바이럴 리플리케이션, 바이러스 복제를 시작하는데 지금 신약인 조플루자가 바로 이 부분을 타겟팅합니다.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정 자체를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이상 바이러스가 뭔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미플루 같은 오셀타미버 제제들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우리 몸 안의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얘들이 맘대로 써요. 세포 소기관들을 써서 바이러스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복제한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복제 다 끝나고 얘들이 배출되는 단계에서 주로 작용을 하는 이 유라미니데이즈를 저해를 하는 게 바로 현재의 타미플루입니다. 즉 이미 뭐 바이러스 복제는 다 끝난 상태에서 저해를 한다는 거죠. 물론 타미플루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뭐 페라미플루라는 주사제도 있긴 하지만 이 오셀타미버제가 독감 치료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셀타미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미플루 및 그 제네릭과 조플루자 비교입니다. 저도 지금 조플루자가 시판 전이기 때문에 정보가 자세히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건 핑계고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저기 FDA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네, 자, 거기까지 열정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분은 오셀타미비르 인산염 그리고 발록사비르 마르복실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뒤에는 염이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라미니데이즈 저해 그리고 여기는 폴리머레이즈 엑시딕 엔도뉴클리에이즈 저해. 자, 이름도 길죠. 자, 여기는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테고 아래부터가 중요하죠. 타미플루와 그 제네릭들은 1회, 2회, 5일 복용 그래서 총 10회 복용을 완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포장 자체가 열알씩 포장이 돼요. 보통 조절할 때 그 열알이 한꺼번에 나가죠. 뭐 간혹 가다가 이걸 굳이 3일씩 끊어서 처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오일을 다 먹는 그런 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변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꼭 지키셔야 하는 용법이에요. 반면에 조플루자는 1일 1회 한 번만 복용입니다. 즉 이 패키지 안에 그냥 하나를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까서 먹고 끝입니다. 이보다 간편한 복용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위약보다 높았던 주요 부작용, 즉 이제 약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비교를 했을 때 약을 먹은 사람들 쪽에서 특별히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이 약 때문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대표적으로 타미플루와 이제 그 제네릭들에서는 구역구토 증상과 두통 증상 이런 것들이 먹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조플루자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발견된 게 없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타미플루와 그 제네릭은 비보험가 기준, 보험을 받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10캡슐 가격이 10,000원 한 중반 내지 후반 정도 됩니다.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됐을 때 통상 그래도 10,000원을 넘지가 않아요. 좀 약이 많으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플루자는 그보다는 훨씬 비싸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회사로서는 열심히 힘들게 개발을 한 약이고 이 약이 기존의 약보다 효과는 비슷할지언정 먹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잖아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겠죠. 아직은 약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2배 이상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작용 얘기가 나와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신문기사에 한창 떠들썩하게 나온 적이 있었죠. 애가 타미플루를 먹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어떤 약국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 부작용 설명을 안 했냐 이러면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국을 욕할 때 약사들만큼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 세태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설명서에도 이게 타미플루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는 독감만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약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은 그걸 고지할 책임이 약사에게 있겠지만, 꼭 약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면 책임을 문다면 약사와 의사 둘 다에게 물리거나 아니면 둘 다 물리지 말아야죠. 근데 그때 행정처분이 약사한테만 내려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플루자는 약을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특별히 높게 부작용이 나온 게 없고, 오히려 타미플루에서는 자주 발생했던 부작용인 오심부터와 두통이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낮았어요. 이만큼이나 안전한 약이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약이고 기대가 되는 약이지만 아직 시판 전입니다. 시판 허가가 이제 기사상으로는 11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런칭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몇 달 정도 걸리곤 해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질질 끌진 않을 겁니다. 이게 회사가 어떤 약을 런칭을 할 때 상당히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이 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시장파에 뺏기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런칭을 해서 최대한 많이 그 약으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아직 런칭 시점은 미지수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런칭이 됐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정보 가지고 한 번 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